당신의 마음속에 거의 보이지 않는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순간적인 불안을 잡아내어 그것을 무거운 질식의 불안의 고치로 바꿉니다. 당신은 불안과 싸우려고 하나요? 당신은 그 불안의 근원을 분석하고 강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 하며 내면의 폭풍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수록 그것이 더 강하게 당신을 조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마치 당신이 떨쳐내려 할 때마다 더 짙고 끈질기게 되는 그림자처럼 말이죠. 아마도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의 중요한 근본적인 사고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인간 고통의 근본에 놓여 있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현대 세계의 흔한 질병인 불안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것을 고치는 것이 당신의 영웅적이지만 종종 헛된 노력보다 곱고 역설적으로 더 쉽다는 것입니다. 이 잡히지 않는 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무심코 불안을 키워 괴물로 만드는 것을 멈출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저와 함께 하세요. 이 작은 여행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영원히. 불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걱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나요? 그것은 불확실한 예감으로 마음의 명료함을 가리는 안개로 가슴의 불쾌한 압박감이나 배의 차가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걱정거리를 던져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흐름이 넘쳐나고 미래는 점점 더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게 보입니다. 과거는 종종 후회와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로 가득 차 있으며 현재는 과거에 대한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 묻혀 우리에게서 자주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부적 또는 외부적 압박에 대한 우리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부 분석 센터를 최대한으로서 가동합니다. 우리는 끝없는 내부 대화를 시작합니다. 만약 이것이 일어난다면 그가 내 대해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최악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예측하고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해. 이런 내부 독백이나 내부 해설자가 익숙하신가요? 이 머릿속의 목소리는 그 목소리를 잠재우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거의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이 목소리는 특히 더 크게, 집요하게, 거의 폭군처럼 들립니다. 그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설득력 있게 그 하나의 재앙적 시나리오, 뒤에 또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그 목소리는 귀에 속삭입니다.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고 피할 수 없으며 이 생각들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 하고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 생각이 우리의 반응과 만나는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그러나 종종 인식되지 않는 실수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수는 너무나도 근본적이고 우리의 일상적이고 깨어나지 않은 사고의 구조에 깊이 얽혀 있어서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제2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쓰고 있는 안경과 같아서 그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불안을 유발하는 주요한 실수는 여러분이 자신의 사고하는 마음과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고 그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한 투사나 과거에 대한 왜곡된 고통스러운 해석을 절대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현재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해담, 이 말의 진실성을 더 깊은 수준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진정으로 놀랍고 대체 불가능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러 단계의 과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의성과 혁신의 원천입니다. 마음에 개념적 사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소통할 수 없었을 것이고 도시를 건설하지 못했을 것이며
위대한 예술 작품을 쓰지 못했을 것이고 과학적 발견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도구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숙련된 요리사의 손에 있는 매우 날카로운 칼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요리에 걸작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칼이 스스로 통제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심각한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자연스러운 기능은 생각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일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것을 합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만들고 무수한 미래의 가능성을 모델링합니다. 그는 과거의 기억 파일을 반복해서 되새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자체에는 본래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 과정을 주관하는 한 당신이 마음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마음에 의해 사용되는 사람이 아닌 한 당신이 관찰자이고 마음의 활동을 인식하는 침묵의 존재인 한 그렇습니다. 문제는 고통의 뿌리가 생기는 것은 마음이 불안한 이야기, 나 무서운 영화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거나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끝없이 되새기며 새로운 부정적인 해석의 층을 더 씌울 때입니다. 만약 내가 이 중요한 면접에서 실패해서 생계수단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이상한 증상이 끔찍한 병의 징후라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가 나를 그렇게 쳐다봤을까요? 아마도 그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우리 대부분은 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우리의 의식이라는 무한한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일시적인 정신적 사건으로 단순히 관찰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두 손으로 붙잡고 그것과 완전히 융합되어 그 생각, 그 두려움, 그 시나리오가 됩니다. 매우 무서운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단순히 의자에 앉아 있는 관객이 아니라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가상의 세계의 모든 공포와 위험을 마치 실제로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경험합니다. 당신의 물리적 현실에서 당신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고 숨이 막히고 근육은 굳어집니다. 당신은 가장 진정한 가식 없는 모든 것을 삼키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화면에 있는 것은 플라즈마일 뿐이고 단지 투영일 뿐입니다. 빛, 색상, 소리의 교묘한 조합입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순간에 존재하는 비현실적인 위협입니다. 당신의 불안한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가능한 부정적인 미래, 트라우마가 있는 과거에 대한 내부 영화를 투영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과 감정은 즉시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이 영화가 지금 바로 펼쳐지고 있는 유일하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처럼 말이죠.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생각일 뿐이야. 내 창의적인 마음이 친절하게 생성한 꽤 어두운 시나리오군. 왜 오늘 이 줄거리를 선택했는지 궁금하네? 대신에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라고 여기는 내면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소리치거나 속삭입니다. 나는 실패하고 있어. 이건 피할 수 없는 재앙이야. 모든 것이 끝났어. 나는 해낼 수 없어. 이 미묘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그것은 면도날처럼 날카롭지만 한쪽에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끝없는 고통이 있고 다른 쪽에는 항상 여기 생각의 소음을 넘어 존재하는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의 내용과 완전히 하나가 될 때 당신은 자신을 잃고 진정한 자신과의 연결을 잃습니다. 순수한 침묵의 의식, 관찰자, 그리고 그 무한하고 평온한 내면의 고요함의 공간과의 연결을 잃습니다. 그곳에서 단순히 생각을 생각으로, 감정을 감정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들에 휘말리거나 그 드라마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당신은 작고 두려워하고 제한된 나가 되어 자신의 정신적 구조와 투영에 좁고 답답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마음이 만들어낸 이 영화에 완전히 믿음을 주고
그것과 그 불안한 내용에 완전히 동일시하게 되었을 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은 이 정신적 투영, 즉 당신의 삶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 공포 영화와 싸웁니다. 당신은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당신은 즉석에서 시나리오를 다시 쓰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생각들과 논쟁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반대 농어를 찾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혹은 반대로 상상 속의 재앙의 세부 사항에 더 깊이 빠져들어 모든 가능한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손을 흔들며 그림자를 쫓아내려 할수록 그림자는 더 활발하고 기묘하게 움직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림자에 더 많은 에너지와 주의를 기울이며 당신의 인식 속에서 더 많은 현실감을 부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끊임없는 마음이 놓은 교묘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은 드라마를 매우 좋아합니다. 마음은 문제를 좋아하는데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 중요성, 필요성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안은 마음이 당신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가장 좋아하는 흥미로운 게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오류로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그 내용물과 동일시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풀었으니 너는 정말 똑똑한 소년이구나. 시를 잘 외웠으니 너는 정말 능력 있는 소녀구나. 혹은 반대로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 너의 머리에 떠올랐는지 나쁜 생각은 하지 마. 이 모든 평가와 교육 시스템은 종종 마음의 내용과 그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생각과 마음의 성취에 대해 칭찬받고 잘못된 생각이나 실패에 대해 비난받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마음의 작동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생각 사이의 차이를 보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사회와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전달합니다. 너는 너의 생각이고 너는 너의 감정이며 너는 너의 성취, 문제, 그리고 너의 역사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완전한 동일시의 무거운 짐을 평생 동안 지고 다니며 왜 우리가 그렇게 자주 그리고 고통스럽게 불안, 두려움, 걱정으로 고통받는지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고통의 진정한 원천은 생각 그 자체나 심지어 외부 사건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에 대한 우리의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인 믿음과 그것들과의 완전한 융합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제 예시를 통해 어떻게 이러한 생각과의 동일시 오류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안의 강력한 촉매제이자 증폭기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예시. 중요한 사건. 예를 들어 공개 연설, 시험, 면접을 앞두고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마음의 투영. 나는 분명히 모든 말을 잊어버릴 것이고 내 목소리는 떨릴 것이며 모든 참석자들이 나의 무능함을 볼 것이다. 이것은 완전한 실패와 수치가 될 것이다. 나의 경력과 평판이 망가질 것이다. 이 생각은 매우 생생하고 상세할 수 있습니다. 동일시가 바로 그 실수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오, 나는 실패할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아니요. 내적으로 당신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이미 실패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나는 지금 수치를 당할 그 실패자다. 이 생각, 이 시나리오는 많은 가능성 중 하나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실, 예정된 미래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은 이 상상된, 그러나 실제로 인식된 위협에 즉시 반응합니다. 심장은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해 북처럼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얕고 빈번해집니다. 목, 어깨, 복부의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긴장되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입안이 마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위험에 대한 고전적인 생리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당신의 머릿속, 당신이 현실로 받아들인 이 영화 속에만 존재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이러한 강한 신체 반응,
몸속의 폭풍을 느끼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받는 것처럼 느낍니다. 아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이지? 그러니까 정말로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두려움은 완전히 맞고 심지어 과소평가되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는 2배의 힘으로 더 많은 불안한 생각과 더 어두운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만약 내가 무대에서 기절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 후에 내가 해고되면 어떻게 하지? 악순환에 자기 강화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과 강한 신체적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과 감각은 다시 마음에 의해 초기 불안한 생각이 진실이라는 증거로 해석되어 더 많은 유사한 생각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2번째 예시, 건강에 대한 불안, 어떤 사소한 증상 이후에 마음에 투영으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건 분명히 아주 심각한 것일 거야. 인터넷에서 이런 증상이 무서운 병의 증상일 수 있다고 읽었어. 혹시 이게 암이고 치료할 수 없는 병일지도 몰라. 동일시, 실수입니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건강에 대한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관찰해보거나 계속된다면 명확성을 위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신 내면의 판결은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이미 심각하게 아프다. 이건 끝이다. 내 삶이 위협받고 있다. 질병에 대한 생각이 당신의 인식에서 그 자체로 질병과 동등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밤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몸의 모든 신호에 귀를 기울이며 매번 재채기나 찌르는 듯한 느낌을,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하는 불길한 징조로 해석합니다. 당신은 가장 비극적인 이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되풀이합니다. 병원, 고통,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작별을 상상합니다. 당신의 삶은 재앙을 기다리는 것으로 변합니다. 불안은 산에서 굴러오는 거대한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스러운 드라마는 단 하나의 생각이나 일련의 생각들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이 당신의 현실이 되도록 허용했고 그 생각들의 모든 믿음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되었고 그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꿈에서 괴물이 당신을 쫓아오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현실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공포를 느낍니다. 도망치려고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차가운 땀을 흘리며 깨어나고 심장은 쿵쾅거리지만 그것이 단지 꿈, 당신의 마음이 휴식 중에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의 두려움은 즉시 사라집니다. 비록 몸에 남아있는 흥분이 잠시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그들의 환상적인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현실 속의 꿈과 같습니다. 3번째 예시입니다. 관계에서의 불안. 파트너가 메시지에 즉시 답하지 않거나 평소보다 늦게 집에 와서 생각에 잠긴 듯 보입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에게 다른 사람이 있을 거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는 혼자 남을 거야. 동일시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그가 왜 늦는지, 왜 답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아마도 바쁘거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기회가 있을 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즉시 이별, 배신, 고독의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재생하며 당신은 마치 그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 경험에 빠져듭니다. 당신은 과거의 상처를 머릿속에서 되새기기 시작하고 감정이 식었다는 증거를 찾으며 파트너의 모든 말이나 침묵을 자신의 두려움의 프리즘을 통해 해석합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마침내 나타나거나 대답할 때 당신은 이미 자신의 생각에 너무 휘말려 있어서 근거 없는 비난과 의심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으며 이는 단지 당신의 머릿속에서 불안한 생각과 동일시함으로 인해 생겨난 무에서의 실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의 마음은 상상 속의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고통을 유발합니다. 이 모든 예시에서 우리는 동일한 메커니즘을 봅니다. 마음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당신은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믿으며 그 이야기와 동일시하게 되고 당신의 몸과 감정은 마치 그 이야기가 객관적인 현실인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반응은 그 이야기에 대한 믿음을 강화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적인 주의와 믿음에 의해 유지되는 고통의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출구가 있으며 제가 이미 말했듯이 그것은 놀랍도록 간단하지만 일정한 연습과 사고 습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이 근본적인 사고의 오류를 어떻게 수정하고 자신의 생명 에너지로 자신의 불안을 무의식적으로 키우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답은 제가 약속한 대로 더 많은 생각이나 분석 또는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편견 없이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현실인 현재 순간에 자신을 고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단계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마음과의 동일시를 약화시키고 불안의 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의 약이 아니라 근육처럼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 강화되는 기술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생각을 생각으로 인식하는 법을 배우세요. 생각에 라벨을 붙이는 연습입니다. 불안의 물결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거나 하루 중 비교적 평온할 때 잠시 멈추고 부드럽게 내면으로 주의를 돌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예시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이야기나 어떤 논평을 만들어내고 있지? 당신의 임무는 그 생각을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않고 그 내용에 휘말리지 않으며 그것과 논쟁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을 식별하세요. 마치 희귀한 나비종을 관찰하는 자연과학자처럼요. 마음속으로 그것에 라벨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일을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라든지 어제의 불쾌한 대화를 떠올리는 생각이라든지 내 아이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생각하기, 계획하기, 걱정하기 같은 것입니다. 이 단순한 명명 또는 라벨링 행위는 이미 여러분 관찰자, 의식과 그 생각 자체 사이에 작지만 매우 중요한 공간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그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을 인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동일시의 고무시 단계입니다. 이 연습을 하루에 여러 번, 심지어 몇 초 동안이라도 반복하세요. 두 번째 단계, 저항 없이 인정하고 존재하도록 허용하세요. 만약 불안이 이미 여러분을 사로잡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긴장감, 불편함 같은 신체적 증상이 느껴진다면 이 감정을 즉시 억누르거나 싸우거나 도망치려 하지 마세요. 저항은 여러분이 저항하는 것을 더 강화할 뿐입니다. 대신 내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단순히 인정해보세요. 네, 지금 저는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깨의 긴장감과 가슴의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불쾌하지만 이것이 지금의 상태입니다. 자신에게 감정을 명명하세요. 이 감정이 단순히 존재하도록 허용하고 새로운 불안한 생각이나 재앙적인 시나리오로 이를 부추기지 마세요. 그것을 날씨 현상처럼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세요. 그것은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입니다. 감정과 싸우는 것을 멈추면 그 감정에 에너지를 주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지나가며 당신이 마음으로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발생하고 사라지는 공간입니다. 세 번째 단계, 현재 순간의 항구로 돌아가세요. 감각기관을 다치로 사용하세요.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불안은 거의 항상 아직 오지 않은 미래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정신적 투영의 형태로만 존재하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종종 왜곡된 기억의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현재 순간은 항상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피난처이자 닻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호흡, 부드럽게 주의를 자신의 호흡으로 옮기세요. 그것을 통제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세요. 공기가 약간 차갑게 콧구멍을 통해 들어오고 약간 따뜻하게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가슴이나 배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각각의 숨 들이쉬기. 와, 내쉬기는
지금에 대한 닫힙니다. 마음이 생각으로 빠져나가면 부드럽게 주의를 호흡으로 되돌리세요. 다시 또 다시 신체 감각, 당신의 의식을 온몸으로 확장하고 앉거나 서 있을 때 발이 바닥과 닿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의자에 앉은 몸의 무게를 느끼고 옷이 피부에 닿는 감촉을 느껴보세요. 어딘가에 긴장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즉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신체 감각을 평가 없이 인식하세요. 주변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둘러보세요. 색깔, 형태, 빛과 그림자의 놀이를 주목하세요. 보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의자이고 이것은 테이블입니다. 그저 시각적 이미지를 개념화 없이 받아들이세요. 청각, 주변의 소리, 가까운 소리, 먼 소리, 그 소리 사이의 고요함을 들어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소리를 분석하지 마세요. 이것은 지나가는 차 소리이고 이것은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입니다. 그저 소리의 진동이 당신의 의식에 들어오도록 하세요. 촉각, 후각, 미각 적용 가능한 경우 손에 있는 물건의 질감을 느껴보세요. 방 안의 향기를 알아차리세요. 차를 마신다면 그 맛과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예측을 동시에 유지하면서 현재 순간의 감각적 경험에 완전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순간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부드럽게 불안한 생각에서 에너지를 빼냅니다. 이것은 공포 영화에서 평화로운 풍경으로 TV 채널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단계, 판단, 개입 또는 분석 없이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세요. 침묵의 목격자 위치입니다. 현재 순간으로 돌아올 때 활동에 익숙한 당신의 마음은 불안한 생각이나 논평으로 다시 주의를 끌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니 실망하거나 실패로 여기지 마세요. 당신의 과제는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 그들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을 다시 알아차리세요. 당신의 의식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그들은 오고 갑니다. 그들에게 집착하지 말고 분석을 시작하지 마세요. 왜 내가 또 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들과 논쟁하지 말고 그들을 밀어내지 마세요. 그저 그들이 존재하도록 두고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지나가게 하세요. 당신이 넓고 고요한 강가에 앉아 물의 흐름을 관찰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생각, 감정, 감각은 강을 따라 떠다니는 물체들, 잎사귀, 나뭇가지, 때로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강에 뛰어들어 각 물체를 잡으려 하거나 그것들을 멈추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강가에 앉아 관찰할 뿐입니다. 이것은 물의 흐름이 아닌 고정되고 안정된 강가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동일시를 위한 핵심입니다. 현재 순간의 정신적 투영의 환상성과 비현실성을 깨달으세요. 불안한 생각이 특히 끈질길 때 자신에게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은 단지 가능성, 내 마음이 만들어낸 미래에 대한 그림이나 이야기, 혹은 과거에 대한 해석인가? 대부분의 경우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면 현재 순간의 즉각적인 물리적 위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순간의 위협에 대한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듣고 몸이 숨을 쉬고 자신이 여기에 있음을 느낄 때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재앙이 있습니까? 그 실패, 그 비난, 그 질병이 바로 여기 지금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아무리 설득력 있어 보여도 그것은 이제 현실이 아니라 유령입니다. 사건에 대한 생각과 사건 자체를 구분하는 것은 자유로 가는 큰 걸음입니다. 우리의 고통 대부분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특히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이미 지나간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일회성의 기적의 그 치료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의 길,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기술처럼 인내심과 규칙적인 반복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는 기술입니다. 강해지기 위해 훈련해야 하는 근육과 같습니다. 강박적인 생각의 포로 상태에서 조용하고
평온한 현재의 인식으로 자신을 더 자주, 더 일관되게 되돌릴수록 불안의 강력한 집착은 늘 약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 의식과 여러분의 생각 사이에 점점 더 많은 공간이 생기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공간 안에 여러분의 자유, 편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좋게 들리지만 내 불안은 너무 강하고 내 생각은 너무 강박적이어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 또한 여러분이 동일시할 수 있는 또 다른 생각입니다. 몇 가지 관찰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불안, 공황 발작, 강박적인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실제로 이 간단해 보이는 원칙들을 연습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연습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점차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상의 상황, 첫 번째, 비행에 대한 두려움, 비행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 그의 마음은 비행 전부터 항공사고의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마음 챙김을 연습하면서 그는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비행기 추락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입니다. 지금 나는 집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없습니다. 추락도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난기류가 있을 때 그는 호흡과 몸의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좌석의 진동을 느낍니다. 나는 엔진의 소음을 듣습니다. 재앙적인 생각에 빠져드는 대신에 두려움이 완전히 그리고 즉시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을 삼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가상의 상황, 두 번째, 사회적 불안. 비난을 두려워하여 대화를 피하던 소녀. 그녀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재미없고 너는 어리석게 보이며 모두가 너의 뒤에서 비웃고 있어. 이러한 생각들을 마음의 라디오 방송국처럼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더 이상 그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순간에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말을 단순히 듣고 있을 때 어떤 비난도 없고 오직 소통의 과정만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서서히 자신의 껍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없애거나 다시는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인간에게는 아마도 부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목표는 이러한 생각과 감정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의식적인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안과 동일시하는 것을 멈출 때 불안은 당신에 대한 힘을 잃습니다. 그것은 날씨처럼 오고 갈 수 있지만 당신은 항상 변함없는 깊고 고요한 하늘로 남아 있습니다. 속도 숭배, 성취주의, 지속적인 자극과 정보 과부하로 가득한 현대 세계는 우리가 현재 순간과 자신의 깊은 본질과의 연결을 잃고 머릿속에 살도록 매우 조장합니다. 따라서 마음 챙김으로 돌아가는 연습은 단순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 깊고 의미 있으며 평화로운 존재로 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 대화의 결론을 내리자면 불안을 증폭시키는 사고의 주요 오류는 끊임없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불안한 이야기와 완전히 동일시하는 깊이 뿌리박힌 그러나 수정 가능한 습관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영화를 현재에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들과 필사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실수를 바로잡는 것은 더 많은 생각이나 더 정교한 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 순수하고 공정한 인식으로 주의의 초점을 옮기는 것, 단순함, 힘, 그리고 현재 순간의 침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안한 생각이나 불쾌한 감정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인간 경험의 일부로 마치 바다 표면의 파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변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의 상태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주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단지 생각일 뿐, 단지 감정일 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깊은 의식의 무한한 공간에서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것 자체는 항상 고요하고 침착하며 파도 아래의 바다 깊이처럼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진심 어린 요청은 단순히 이것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요청은 오늘 바로 실천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리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주의를 호흡으로, 몸의 간단한 감각으로, 그리고 이 유일하게 실제적인 순간에 당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로 되돌리기 시작하세요. 하루 동안 정기적으로 실천되는 몇 번의 짧은 순간의 자각조차도 점진적이지만 꾸준히 당신의 내면 상태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불안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바꾸는 힘, 내면의 평화를 찾는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상황의 변화, 나 모든 것이 정리될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항상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타고난 능력, 즉 마음의 잠에서 깨어나고 습관적인 생각의 최면에서 벗어나 그 침묵의 고요함, 깊은 평화, 그리고 항상 당신의 생각하는 마음의 표면적 소음 뒤에 존재하는 흔들림 없는 힘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이 탐구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자신의 존재의 빛 속에 머무르세요. 아마도 다음번에는 이 동일한 사고의 오류가 우리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의 공간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